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강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스마트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아무도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주면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학습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건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마이컨덕터에서 평형 상태, 즉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기는 두 가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제너레이션 프로세스,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 자,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RG 센터 제너레이션,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그리고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에는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어제 리콤비네이션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자,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컨스탄시 오브 더 페르미 레벨입니다. 즉 페르미 레벨이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이며 항상 같은 레벨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요. 이거를 간단한 이제 증명 과정을 통해서 맞는지 확인을 했었죠. 자, 그리고 페르미 레벨의 정의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2분의 1인 에너지 레벨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페르미 레벨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물질 종류와 상관없이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에서 일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고 풀이를 해봤었죠. 그래서 X는 0인 곳을 기준으로 N타입의 세마이컨덕터 두 가지를 접합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마 도핑 농도는 다른 물질이겠죠. 그래서 메티리얼 1과 메티리얼 2를 이렇게 접합을 했고 이 각각 트랜스퍼 레이트, 즉 일렉트론이 메티리얼 1에서 2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반대로 메티리얼 2에서 1으로 넘어가는 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고 했죠. 물론 이거는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트랜스퍼 되는 1에서 메티리얼 1에서 2로 트랜스퍼 되는 레이트, 그리고 메티리얼 2에서 1으로 넘어가는 일렉트론의 트랜스퍼 레이트를 계산했죠. 그래서 각각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디락 펑션 수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걸 쭉 풀어서 계산해 보면 상쇄가 되고, 그러니까 요 텀이랑 요 텀이죠. 아니죠. 요 텀이랑 요 텀은 사라지고, 요거랑 요거는 사라지죠. 여기 지금 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고, 여기서 D2E 이것도 없어지고 D1E도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1E는 F2E가 된다고 했고, 결국 이 페르미디락 펑션을 수식을 해석해서 살펴보면 페르미 레벨이 같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결과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첫 번째, 요 왼쪽에 있는 게 N타입 세미컨덕터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N타입 세미컨덕터죠. 근데 페르미 레벨의 위치가 다른 걸로 봐서 도핑 농도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을 붙였을 때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되냐 그려보는 걸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페르미 레벨을 맞춰줘야 된다고 했죠. 이퀴리brium 컨디션 상태이면. 그래서 왼쪽 거는 그냥 가만히 두고요. 고정을 시켜놓고 오른쪽 거를 페르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일정하게 맞춰지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밴드 밴딩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세마이컨덕터의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왼쪽에 있는 세마이컨덕터보다 더 높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중간에 접합 부분에서는 이렇게 밴딩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 밴딩이 일어남에 의해서 포텐셜
일렉트릭 필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두 번째 예시는 지금 왼쪽이 N타입 세미컨덕터고 오른쪽이 B타입 세미컨덕터죠. 이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을 맞추면 여기는 고정을 시켜놓고 오른쪽 걸 페르미 레벨을 맞추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올려주고 페르미 레벨을 일정하게 맞춰줬다. 그러면 이렇게 밴드 밴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봤던 거는 이런 서먼 이퀴리brium 상태가 아닐 때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 총 세 가지가 있고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세 가지는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그리고 RG 센터 제너레이션,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크게는 요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이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되겠고, 요 아래 두 개가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여기 설명을 하면, 먼저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을 보면 우리가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이 에너지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에 전달이 되고,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컨덕션 밴드로 여기 됨으로써 제너레이션이 되는 현상이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서멀 에너지 같은 경우 열 에너지고 라이트는 빛 에너지도. 근데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꼭 반드시 제너레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이 에너지 크기가 에너지 밴드 갭, 즉 EC 빼기 EV인 에너지 밴드갭보다 무조건 큰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제너레이션,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거고, 이제 라이트의 경우에 잘 살펴보면 이 에너지를, 포톤을 이렇게 표현하죠. Hν, 이거를 바꿨을 때 HC 나누기 람다,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영향을 주는 거죠. 밴드갭보다, 에너지 밴드갭보다 큰 파장의 빛이 들어올 경우 이거는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투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로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 봤던 거는 RG 센터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이건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고, RG 센터는 디펙이나 또는 뭐 임퓨리티 같은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이런 디펙들에 의해서 밴드갭 사이에 어떤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이 생기면 뭐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줘도 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요 RG 센터, 여기서는 ET라고 해서 트랩 뭐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고 여기서 또 조금 에너지를 받으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죠. 그래서 훨씬 제너레이션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반도체 내에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RG 센터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했었고, 아무리 퓨어한 실리콘도 무조건 어느 정도의 이 RG 센터, 즉 디펙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다만 이거를 억지로 도펀트를 넣어줘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핑할 때는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와 가까운 도너나 뭐 억셉터 같은 거 이온을 도핑을 하지만, 요 RG 센터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는 요 가운데 EI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이 트랩 에너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의 얘가 뭐 AU나 뭐 PT 이런 게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거를 강제로 넣어줘서 소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경우는 빠른 스위칭 속도가 필요한 소자일 경우에 그렇게 일부러 넣어줘서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경우는 딱 보면 지금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엄청 휘어져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일렉트릭 필드라고 했었죠. 이 에너지 밴드, 그러니까 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미분하면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엄청나게 큰 일렉트릭 필드가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 컨덕션 밴드에 있던 전자가 이 일렉트릭 필드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움직이다가 어떻게 되나요? 크리스탈 레디스와 충돌을 하게 되죠. 이 충돌을 하면서 이 에너지를, 이 전자는 에너지를 잃어서 컨덕션 밴드 근처 레벨로 이렇게 떨어지고 충돌하면서 이 에너지가 크리스탈 디팩이 아니죠. 크리스탈 레디스에 전달이 되면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과 홀이 생성되는 게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은 반드시 적혀있죠. 하이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는 영역에서만 발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요거는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인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죠. 자, 이 경우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일렉트론과 컨덕션 밴드에 있는 홀이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일렉트론이 에너지를 잃으면서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면서 홀과 결합함으로써 사라지는 거죠. 이거를 재결합,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통 포톤이라고 하는 라이트,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크기는 당연히 에너지 밴드갭만큼의 크기를 방출을 하고 이러한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 물질은 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움 포스파이드, 갈륨 알사나이드 같은 광학 소자를 만들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재결합을 하면서 방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LED라든지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소자에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 중 하나인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어떤 트랩이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이 형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요 왼쪽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려면 이 ET 레벨에 전자가 차 있어야 될까요? 차 있지 않아야 될까요? 자, 전자가 차 있어야겠죠. 이렇게 전자가 차 있어야 홀이 이렇게 올라오죠. 실제로는 전자가 떨어지는 거긴 한데 이렇게 돼서 홀이 올라와서 빈 공간이 생기고 그래야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여기 떨어져서 이 홀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포논 이미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열이 방출하는 게 이제 포논이라고 하기 때문에 포논 이미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빛은 포톤 이미션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에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리콘이라든지 절마늄 같은 물질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오른쪽의 경우에 이 프로세스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E팁 트랩 레벨이 비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비어 있어야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여기로 떨어지고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이렇게 두 번 떨어지는 것보다 왼쪽의 현상이 더 쉽기 때문에 왼쪽 현상이 주로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뤘던 게 어제 리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어제 리콤비네이션은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고, 쉽게 말해서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과 두 가지 일렉트론의 콜리전에 동시에 동작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핑 농도가 컨덕션 밴드에 일렉트론이 많을 경우, 즉 도핑 농도가 높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했고요. 첫 번째로 여기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와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 가까운 위치에 있을 때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의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됐나요? 포톤이라는 라이트로 방출이 됐었죠. 하지만 포톤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고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받은 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 에너지가 더 커져서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레티스와 충돌하면서 열로서 이 에너지를 다 방출하고 원래 스테이트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방출되면서 소자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제 리콤비네이션이 또 소자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은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이 매우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에서 그럼 과연 캐리어 농도, 즉 홀이나 일렉트론, 그러니까 익세스 캐리어와 익세스 일렉트론 그리고 익세스 홀이 어떻게 변하는지, 리콤비네이션 될 때 어떻게 농도가 변하는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알아봤었고, 궁극적으로 각각 P 프라임 T는 P 프라임 제로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의 경우도 풀어보면 이렇게 프라임 빠졌네요. 프라임하고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N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오른쪽 변에 있는 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밑에 거는 시간을 의미하고 분모는 시간을 의미하고 분자는 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추후에 이제 뒤에 이번 주에 배우는 컨티니티 이퀘이션을 사용할 때 요거를 사용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단지 이제 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 즉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이랑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의 경우에 요 타우가 타우 N 그리고 타우 P의 값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 캐리어는 어떤 캐리어라고 했었나요? 자,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저리티 캐리어랑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자, 머저리티 캐리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N타입으로 도핑을 했다. 그러면 전자가 머저리티 캐리어죠. 그리고 반대로 홀을 도핑을 해가지고 P타입이 됐다. 그러면 홀이 머저리티 캐리어입니다. 각각 N타입에서 홀은, 반면에 N타입에서 홀은 마이너리티 캐리어고,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 농도가 훨씬 작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스 액션 롤을 구해서 했을 때도 엄청 작은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타입, 그러니까 N타입에서는 홀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B타입에서는 일렉트론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요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날 때 요 타우 리콤비네이션 되는 라이프 타임이죠. 요거를 마이너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각각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요 알파 R이라는 어떤 계수 곱하기 농도죠. 머저리티 캐리어 농도가 영향을 주는 거고, 반대로 인다이렉트 리콤비네이션의 경우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이죠. 이럴 경우에는 C에는 캡처 코에피션트, 즉 어떤 트랩 우리가 강제로 넣어준 RG 센터 트랩이죠. 트랩에 일렉트론이나 홀이 캡처되는 상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 CN 같은 경우에는 P타입 반도체에서 이러한 ND 사이트에 천자가 트랩되는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NT는 트랩 덴시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빠르게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리콤비네이션 레이트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타우 P분의 P'은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 즉 생성된 캐리어 델타 P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전자의 경우도 타우 N분의 NT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리콤비네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점점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주에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할 때 이걸 다루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너레이션 그리고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PN 접합 다이오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략한 PN 접합 엘렉트로스태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강의를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PN 접합이 뭔지를 얘기했죠. PN 접합은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를 각각 접합시켜서 만든 반도체 소자이고, 쉽게 말하면 투터미널 소자라고 했죠. 에노드라고 불리는 부분과 캐소드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가해줘서 소자를 동작시킨다고 했고, 이상적인 동작은 스위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특정 전압 이하에서는 꺼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특정 전압 이상에서는 전류가 굉장히 급격하게 흐르는 소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양의 전류가 흐르고, 켜진 상태에서는 전류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특성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전류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N 접합 다이오드는 크게 세 가지 동작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바이어스가 인가되지 않은 이퀴리bri엄 컨디션, 그리고 바이어스를 리버스로 걸어준 상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V라는 전압이 0V 이하죠. 0V 이하라는 얘기는 이쪽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는 이 포텐셜이 0보다 큰 경우죠. 그러니까 P타입에 상대적으로 높은 플러스 전압이 걸리고 N타입에 상대적으로 낮은 마이너스 전압이 걸린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를 살펴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간단하게 P타입의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공정 중에 이온 임플란테이션, 디퓨전 공정을 이용해서 N 도핑된 영역을 만들어줌으로써 PN 접합 다이오드가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그래서 도핑 농도를 보면 이 표면에서 ND라고 되어 있죠. N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렉트론의 농도가 더 많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점차 감소하다가 접합 부분에서는 서로
도너 이온과 억셉터 이온의 농도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접합 부분을 지나가고 나서는 이제 억셉터 농도가 더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PN 접합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고요. 첫 번째가 어브럽트 정션이라고 했고, 이 접합 근처에서 무한대로 익스포넨셜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고 했죠. 여기 아이디얼, 액츄얼이라고 적힌 데를 보면 급격하게 변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비엔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은 가정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어브럽트 정션이 만들어졌다 또는 스텝 정션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식 등을 다 풀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리니어 그레이디드 정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표면으로부터 아이디얼하게 급격하게 증가하면 좋겠지만, 이거 좀 잘못 그랬네요. 급격하게 증가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점점점 이렇게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실제와 더 가까운 형상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이 물리전자공학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게 된다고 했고요.